안녕하세요. 2월 8일 9일 제지. 오늘은 조금 이 9일 제지의 그래핀 소식에 대해서도 또 하나 있던데 대단히 좋은 3차원의 그래핀을 합성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도 네이버를 찾아보시면 오늘 올라온 카이스트에서 올라온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내일 정도로 한번 다뤄보고요. 오늘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판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무언가의 큰 좋은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회사에서 어떤 비전이 있는 그러한 것. 그로 인해서 주가가 누군가는 바닥권에서 주식을 사고 매수를 두둑히를 모아서 좋은 내용이 나오게 되면 누군가 그 좋은 내용을 가지고서 수급이 들어오면 그때 그 수급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주가 바닥에서 모았던 주식을 이렇게 던져주죠. 이렇게 우리는 주식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료가 큰 어떤 사고 싶어 하는 그러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어야 시장에 누군가는 사기 위해서 달라들 것이고 알게 모르게 밑에서 산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을 해서 주가를 던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은 바로 주가의 고점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한편 주가가 가장 낮았을 때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갑자기 오늘을 보게 되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쭉 상승한 거래량이 1분에 10분 만에 대략 40만 주가 거래가 되는 그러한 모습, 1분에 20만 주의 거래량의 모습, 25만 주가 거래량이 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러한 모습들은 바로 어떤 모습일까요? 주식을 팔기 위한 것보다는 오히려 주식을 모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지난해 이와 같은 윗꼬리가 긴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미국 특허에 대한 이야기죠. 미국 특허 나쁘지 않고 더 어마어마한 특허의 내용이죠.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특허 등록이 되고 그 기술을 가지고 독보적으로 더 연구를 진행을 하고 다른 어떠한 업체에서 이와 같은 유사한 기술을 연구를 하더라도 1차적으로 재산권은 국일 그래핀에 주는 것이죠. 향후 이 기술을 토대로 사업을 할 적에 보호받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 등록 부분은 대단히 훌륭한 것이지만 직접 바로 매출로 이어지거나 그러한 부분은 없는 부분이죠. 현재 9일 그래핀, 9일 제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이 주가 바닥권에서 이와 같이 1분 만에 2분 만에 위에 꼬리를 달고 갑자기 이렇게 25만 주를 순식간에 또는 40만 주를 순식간에 받아먹는 그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는 팔기 위한 것보다는 물량을 누군가가 담아가기 위한 액션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1분봉의 모습으로 오늘 9시에서부터 특히 오늘 12시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죠. 9시에서부터 3시 반까지의 그러한 움직임을 1분마다의 그러한 거래량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고 오늘은 코스피에서 강보합을 이루었고 코스닥은 4포인트 정도 하락한 0.46. 오늘 시장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을 개별 종목을 보면서 시장까지 바라보는 이유는 현재 1월 달도 그렇고 3월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 인상
일정이 잡혀져 있죠. 그로 인해서 시장 수급은 위축된 그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금리 인상을 하니 셀코리아 한국 주식을 파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지 확인해 가면서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나 외국 증시, 글로벌 증시 상황에 자본의 이동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투자 심리 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은 3조 원의 매도를 하고 2조 9,300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의 셀코리아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1조 2천억 원을 매도했고 어제는 1조 3천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에서 개인들은 8조 원의 매도를 하고 8조 1,548억 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매수 금액에 비교할 바 아니죠. 따라서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대단히 위태로운 금리 인상의 큰 폭 이러한 부분만 아니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의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국내 시장의 고객예탁금은 66조 원에 해당을 하고 그리고 신용융자는 조금 오른 그럼에도 20조 7,100억 원이기 때문에 139억 원 정도만 신용이 늘어났지 여전히 21조 미만이다라고 하는 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럽의 증시 상황을 잠시 한번 살펴를 보겠습니다. 유럽의 증시는 어제는 강보합을 형성을 했고 오늘 또 역시 보합 정도를 현재 유럽의 증시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고요. 오늘 9일 재지는 128만 주 정도 25원이 오른 3,625원, 3,600원을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는 2019년 4월 정도, 4월 말 5월 초에 다시 들어온 주주가 된 사람인데 지난해 2020년, 2021년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2월, 3월에 9일 재지에서는 좋은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월에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3월은 조금 기대도 조금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128만 주의 거래량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9일 재지 공매도는 13만 8천 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공매도를 친 모습이죠. 평균가는 3,656억 즉 3,660원 이상에서는 열심히 공매도 세력의 공매 물량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계 증권에서 89,000주 JP모건 하고 모건 스탠리에서 나왔던 모습이고요. 12시부터에서는 JP모건이 공격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해서 오늘 총 외국계 창구에서는 89,000주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외국인들은 33,000주를 매도한 353만 2.77% 신용시장은 3.18 32,000주가 조금 늘었네요.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신규 76,000주가 신용이 늘어났고 상환은 44,000주 그래서 신용융자 잔고는 400만 77,000주에 해당이 됩니다. 3%대 초반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대단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난리를 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66,000주의 순매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 12시 정도만 하더라도 이렇게 프로그램은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12시 정도만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대략 89,000주가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12시가 조금 넘으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피크치를 형성을 할 적에 프로그램의 공격적인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파란색으로 오늘 최종 그래서 66,000주의 순매도를 보입니다. 이곳에서 보게 되면 오늘 신한금융이 순매도가 82,000주가 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외국계 증권이 그걸 고스란히 받아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모종이 뭔가 좀 이러한 냄새가 나죠. 신한금융은 대표적인 공매 세력의 창구인 것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이렇게 아무리 바닥권에서 오고 가고 이런 부분을 15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고 찾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게 큰 의미를 저는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구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005년 전후로 해서 상당하게 많이 분석했던 부분들이죠. 창구 분석. 그러나 요즘에는 가끔 살펴보는 정도만 하지 창구 분석에 대한 깊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1분봉으로서 오늘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러한 일이 오늘 벌어졌죠. 12시 부분에 1, 2봉 캔들이 하나가 1분봉입니다. 이곳의 거래량이 25만 줄, 누군가가 갑자기 기사 한 줄도 없는 상황에 갑자기 1분 동안에 25만 주를 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또 15만 주를 내다 얼씨구 밑에서 산 이것이 바로 프로그램 매도가 이렇게 바뀌는 찰나였었죠. 그러나 여기 누군가가 1분 만에 25만 주를 일봉상의 주가를 보면 가장 바닥권 요 모습에서 이렇게 1분에 25만 주를 샀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이번 주, 내일 이번 주 아니면 2월 또는 3월 뭔가 좀 하나라도 나올 시기도 물론 되었고요. 그 의미를 한번 좀 차분하게 천천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었었고요. 여기를 보게 되면 다시 한번 1분봉의 모습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1분봉을 보시게 되면 오늘 이렇게 1분에 25만 주를 샀고요. 그러면 조금 더 주가는 오늘 내일 정도는 잠시 밀릴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시간외를 보더라도 조금 밀렸을 거라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한번 우리가 복원력처럼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조금 눌러준다라면, 즉 3,600원 내일 시장에서 큰 글로벌 시장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3,600원이 무너지는 하회하는 그러한 시점이 오게 되면 매수를 하게 되면 좋은 위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3,600원이 조금 하회를 하면서 오늘 프로그램으로 던졌던 신한금융에서는 다시 그 물량을 매수하기 위해서 대기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또 3,600원이 밀리고 이렇게 되면 또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서 개인 투자자나 일부분들은 또 이렇게 또 투매로 던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신한금융 오늘 팔았던 부분들을 또 담아가고 복잡한 이러한 구줄들이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소신껏 저가라고 생각하면 담아보는 9개월 재지는 현재 중기도 아니죠. 장기 투자. 새로운 소재의 변화. 오늘 사실은 오늘 어떤 기사인고 하면 지난해는 메타버스의 관련주가 대단히 많았었죠.
3차원 공간에서 경제, 문화 등등을 모든 것을 이루는, 요즘에는 메타버스 이 부동산도 또 활성화되기도 하던데, 메타버스 또는 자율주행, AI, 인공지능, 5G 등의 첨단 기술이 일상화되는 초연결 시대 실현에는 전제 조건이 있죠. 바로 폭증하는 데이터의 수요를 감당할 초고속 컴퓨터를 원활하게 운영을 하려고 한다라면 반도체가 필요할 것이고, 따라서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슈퍼사이클의 시대가 될 거라고 보고요. 이러한 고집적의 한계를 이제 실리콘 반도체로서는 한계를 느끼게 될 것이고, 새로운 그래핀 반도체 시대를 위해서 새로운 변화가 소재가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에서 3차원의 꿈의 광 컴퓨터 시대가 열릴까 해서 3차원의 그래핀 소자를 개발했다라는 오늘 12시에 올라온 그러한 기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3차원의 그래핀 소재, 전사공정의 그러한 부분이 아닌 새로운 소재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라믹 기반, 금속 기반이 보통 전사공정을 하게 되면 구리와 니켈 기반으로 하고, 국일 그래핀 티타늄 기반으로 했고, 이 카이스트에서는 세라믹 기판으로 해서 3차원의 그래핀을 균일하게 합성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해서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그래핀의 시대는 점차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 오늘 이와 같은 1분봉에서의 갑자기 기사 내용 없이 이러한 모습들이 일봉상에서의 주가 모습, 바닥권에서 이러한 모습은 누군가가 팔기 위함이 아니라 모아가는 그러한 액션이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고요. 염려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기사가 나오면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되겠지만, 어쨌든 주가의 가장 바닥권에서의 오늘의 그런 뜬금포 없는 1분에 25만 주가 누군가는 받아가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롤링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의 전조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나올지는 누구도 모르죠. 회사의 모든 대외비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고집적 회로의 시대가 점차적으로 일상에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래핀 기반은 필수적이다.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그러한 소재이다라는 걸 생각을 할 적에 기다림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25원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힘내시기를 바라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